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9장 전달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사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로 이제 갈리실 건데, 이 기사하고 산업기사에서 좀 문제 난이도 차가 많이 나는 곳이 전달함수예요. 그리고 보통은 기사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보통 이제 라플라스 변환부터 제어공학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라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전달함수부터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산업기사에서 얘기하는 회로 이론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기사에서 얘기하는 이 전달함수 부분에서는 신호흐름선도, 블록선도라고도 하면서 신호흐름선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예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업기사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신호흐름선도가 항상 출제가 되고, 보통 제어공학 영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산업기사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영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9장 전달함수라고 이제 하는 거를 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게 요렇게 이제 사각형을 놓고요, 여기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입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출력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이걸 뭐 전동기라고 한다면, 입력을 100을 넣었을 때 출력이 90이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손실이 얼만큼 난 거예요? 10만큼 난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효율이라고 부르죠. 기호는 에타라고 쓰고, 입력 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전달함수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시간의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ft, 문자 함수로 표현할 때는 fs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전달함수에서는 이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쓰냐면, 이거를 입력에다는 걸 rt라고 쓰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기호기 때문에 저자마다 조금씩 이제 쓰는 기호는 달라요. 그 다음에 출력을 ct라고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문자 함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앞에서 했었죠? 대문자로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rs, 요거는 대문자 cs,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문자 함수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전달 함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rs 입력, 요거 출력 CS라고 같다, 손실은 없다라고 놓고 얘네들을 문자 함수로 표현하는 거를 전달함수 GS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자 함수로 표시하는 게 전달함수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전달함수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는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좀 적을게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거래요. 무조건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만들어요. 입력분의 출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4에 이게 있으면 답 찾아요. 없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듭니다. 이건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한 다음에
1, 2, 3, 4에서 답을 찾아요. 근데 답이 있으면 그냥 바로 찍으면 되고요. 없으면 세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무조건 분자를 똑같이 만든다. 분자를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저는 전달함수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다 풀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관련된 전달함수 이제 내용을 갖다가 기본적인 거 입력분의 출력으로 만들어서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라플라스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방정식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입력분의 출력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 하나.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렇게 영상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문제가 많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같은 형태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요령만 좀 익히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1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EI는 입력, E0는 출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달함수는 일단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달함수는 GS라는 이제 기호를 쓰고 입력분의 출력이다. 기본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력이 전압, 출력도 전압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굳이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달함수 GS는 입력에 대한 전압 EI, 출력에 대한 전압 E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은 옴의 공식에 따라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를 입력 전압이라고 하고 여기를 출력 전압이라고 한다면 전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저항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저항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전에 세 가지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입력이 될 것이고 여기는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는 개방이니까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직렬 연결.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근데 L은 단위가 헬리잖아요. R은 단위가 옴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SL 이렇게 바꾸는 거죠. 따라서 전달함수 GS는 R 플러스 SL 이렇게 되는 거예요. LS라고 적으셔도 되고 그럼 편하신 대로 요게 입력. 자, 그 다음 출력은 여기죠. 여기 출력은 저항이 지금 뭐만 있어요? 얘만 있죠. 그래서 SL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게 전달함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입력, 출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하고 같은 거 이제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있죠, 지금. 요거 L하고 S만 자리만 바뀌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식은 이렇게 돼서 입력에 대한 거, 출력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약분되고 저항 성분만 남아서 저항으로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자, 그림과 같은 아래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했습니다. 지금 1번 그림하고 같은 거죠? 1번 그림 다시 보시면 요거 RL, 2번 RL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첫 번째 입력분의 출력.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 SL로 바꿔야 된다. 만약에 이게 C면 S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입력은 2개 더하면
R 플러스 SL이 될 거고 출력은 S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요령인데요. 요령인데 지금 요렇게 바꿔놓고 이제 1, 2, 3, 4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를 보면 얘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분자를 1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분자를.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이게 1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SL분의 1을 곱해야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근데 얘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요 밑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분모 분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전체가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거. 처음 값이 안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되면 분자는 1이 될 거고요. 요 놈은 요렇게 돼서 곱하고 곱해지겠죠? 그럼 얘는 SL분의 R이 될 것이고 요거 약분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지금 여기 1인데 보세요. 2번하고 3번을 보면은 분자가 1인데 지금 저게 아니죠. 그죠? 저게 아니에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거 못 만들어내. 그래서 이 두 개는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남는 건 뭐 남았어요? 1번하고 4번 두 개 남았죠? 1번하고 4번. 자, 그 중에서 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분자가 지금 얼마래요? S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S. 그러면 여기에다가 S를 곱해요. 근데 요거만 곱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밑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 밑에도 똑같이. 그러면 위에는 S가 될 거고 SS 약분되겠죠? 그럼 여기는 L분의 R이 될 것이고 요거 하면 플러스 S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4번이 똑같죠? 요거하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전달함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3번 가보죠. 3번.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뒤에서는 이제 점점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자, 다음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L이 있으니까 뭘로 바꿔요? SL로 바꾸죠?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을 해주면 SL 플러스 R 이렇게 되겠고 출력은 R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야. 그러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지.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든다. 그러면 위에 약분되니까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자, 밑에 분모는 R분의 SL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있나 보는 거야. 있나 보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시정수라는 게 있죠. 시정수. 시정수. 즉, 요 R분의 L, 이게 T란 얘기지. T. 그러면 요건 있느냐? 2번에 있네요. 2번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연속된 문제 요거를 조금 먼저 연습을 하셔야 이제 이 뒤에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연습 좀 해주시고, 자, 4번 갑니다. 4번. 자, 그림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요거 입력, 요거 출력. 근데 요게 지금 L이니까 SL로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SL.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되는 거니까 SL이 되겠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자를 1로 만듭니다. SL분의 1, SL분의 1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위에는 약분이 돼서 1이 될 거고 요거 밑에 들어오면 SL 분의 R 플러스 약분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 갑니다. 요거 있죠, 요거. 지금 1, 2, 3, 4 보면 시정수가 나타났잖아요, 시정수. 그러면 지금 요거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R분의 L이 T죠. 요게 T죠. 근데 지금 요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 거꾸로. 그럼 이건 뭐란 얘기예요? 얘가 아니라 T분의 1이란 얘기죠. 따라서 요 놈은 TS분의 1 플러스 1의 1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보세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어. 더 추가적으로. 그게 뭐냐?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은 요것처럼 분의 1 형태가 아니잖아요. 분의 1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1번과 2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조건 배제하시고 가시면 돼.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 분자가 1이죠. 3번 보세요. 3번. 지금 3번 보시면 분자가 1이죠. 근데 지금 분모가 이게 아니죠. 그러면 3번도 틀렸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4번이 맞는지 확인 작업 한번 해볼게요. 확인 작업. 지금 분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TS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TS, 여기다 곱하기 TS. 따라서 요거 TS 약분하면 요거 TS, 약분하면 1 플러스 요거 하면 TS.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확인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필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4번 문제 저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답이 4번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망의 전압비,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L이 아니라 C가 되네요. C.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S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요거 입력, 요거 출력. 따라서 R 플러스 SC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요 놈은 SC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SC, 밑에도 똑같이 해야죠. 곱하기 SC.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분자는 1이 되고요. SC, S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RSC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나 딱 봤더니 4번에 있네요. 4번에 있네요. 자, 6번. 자, 다음 전달함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값은 얼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RC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C는 SC분의 1.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요거 입력, 요거 출력. R 플러스 SC분의 1, SC분의 1 이렇게 되겠고 1, 2, 3, 4 딱 봤더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분자를 1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분자는 1 들어가면 RSC 플러스 1이 되겠죠?
방금 했던 문제하고 이제 같은 형태죠. 여기까지는. 근데 아까 문제는 요거에서 바로 답이 있었는데 지금 얘를 딱 보니까 자, 분자가 1입니다. 요거. 그러면 이거 틀렸고 요거 틀렸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보니까 1 형태가 아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 왜냐? 여기 지금 부호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근데 지금 4번 보세요. 분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죠. 분모는 플러스인데 분자는 마이너스야. 그럼 쟤는 틀린 거야. 자, 근데 확인 작업하겠습니다. 3번 갑니다. 3번에 보니까 분자가 RC분의 1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처음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무리 지으면 들어가면 RC분의 1. 요거 요렇게 들어가면 뒤에는 RC분의 1 될 거고 RC 약분되죠. 남는 건 S만 남죠.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뭐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일단 두 가지는 알았네요. 1번, 2번 틀렸네. 분의 1 형태가 아니니까 저건 일단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얘는 SC분의 1이고 요거 입력, 요거 출력. 따라서 R 플러스 SC분의 1, SC분의 1. 자, 두 번째, 분자를 1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SC, 여기에다가 SC 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얘는 1이 될 거고 밑에 들어가면 RSC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 2, 3, 4에 뭐가 있느냐? 시정수가 있죠? RC 회로의 시정수는 RC죠? 따라서 TS 플러스 1분의 1 요거 찾아라 되겠습니다. 요거 찾아라. 그러면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R하고 C하고 자리만 바뀌어 있네요. 그러면 요놈 SC분의 1 놓으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요거 입력, 요거 출력. 그러면 얘는 SC분의 1 플러스 R. 요거 R. 이렇게 되겠고요.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분자를 1로 만듭니다. 분자를 1로 만들면 여기 R분의 1, 여기 R분의 1.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1이 될 거고 요거 요렇게 들어가겠죠? RSC분의 1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요게 있나? 지금 보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 요거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1번 무조건 틀렸다. 자, 2번 갑니다. 2번의 J오메가 뭐예요? S가 J오메가죠? S. 그러니까 S 대신에 J오메가라고 쓴 것 뿐이야. 근데 요거예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아? 다르죠? 따라서 2번도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죠. 3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분자가 S죠? J오메가가 S잖아. 그래서 S를 갖다가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S, 여기에다가 곱하기 S 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분자는 S가 될 거고, 분모는 RC분의 1 플러스 S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죠. J오메가 대신에 요거 S로만 바꿨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죠. 9번.
자, 그림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C니까 SC분의 1로 바꿔놓고요. 자, 첫 번째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 SC분의 1 플러스 출력 R. 자, 그럼 이제 요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든다. 그럼 여기에다가 R분의 1, 여기에다가 R분의 1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약분되니까 얘는 1이 될 것이고 요거 들어가면 RSC분의 1 플러스 1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딱 보니까 1번과 4번이 분자가 1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자,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2번으로. 자, 분모가 뭘로 되어 있어요? CRS로 죄송합니다. 분자가 CRS로 되어 있어요. 분자가. 그러면 요거 쭉 이제 넣으면 들어가면 CRS 1 플러스 요거 요렇게니까 CRS 되겠죠. 그러면 정답 2번이 되겠네. 계산 하나만. 2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10번 가보죠. 자,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대부분은 이걸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지금 요거 10번 문제 요거 하고요. 연결되는 문제가 11번 문제거든요. 요거하고. 요 두 문제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자,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달함수 GS는 우리가 전압 뭐 V1, V2 이렇게 써볼게요. 요게 입력 전압이고 이게 출력 전압이에요. 그러면 오메 공식에 따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약분돼서 없어지고 개방이니까 없어지고 입력에 대한 저항 구하고 출력에 대한 저항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지금 뭐냐면 출력이에요. 요거는 입력이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요렇게 표시가 될 거고 전류 약분돼서 없어지면 뭐에 대해서 남아요? 요거 임피던스 Z 요거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력 저항만 구하는 거야. 출력 저항만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출력은 일단 요게 SC분의 1이잖아요. 이게 SC분의 1이고 요게 출력이죠. 그러면 지금 입력은 얼마 나왔어요? 입력은 1. 출력은 SC분의 1이죠. 1은 1분의 1과 같죠.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그러면 얘는 남는 거 SC분의 1만 남게 되죠. 따라서 정답이 1번입니다. 대다수가 이거 공부하실 때 답만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자, 그럼 같은 문제로 11번 갑니다. 11번. 11번 보시면 요거 똑같죠? 요거 똑같고요.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그러면 뭐만 구하라? 출력 저항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R을 갖다가 병렬 합성 저항을 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예요. L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C는 병렬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그냥. C의 병렬 합성 저항은. 즉, 요거 있죠, 요거. C. 요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S에 C1 플러스 C2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앞에 10번 문제와 이 11번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요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 마지막 문제. 자,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내드린 적이 있어요. 계산을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잘 안 되면 무조건 답이라도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 갑니다. 입력 전압을 EI, 출력량을 IT라고 할 때 전달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림에서 지금 입력 전압을 EI,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인데 요거를 EI, 출력량은 IT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우리 앞에 했던 10번과 11번의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요거 전류 IT, 저항 요거 IT. 그럼 요거 두 개 약분 남는 거 Z분의 1. 즉 뭐예요? 입력 저항만 구하라 이런 뜻이야. 요게 입력, 여기가 출력입니다. 입력 저항만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요거를 조금 풀이가 좀 기니까 요거를 좀 그림을 조금 좀 이동을 시킬게요. 요렇게 할게요. 입력 전압을 EI, 요거 출력량은 IT. 자, 그러면 전달함수 GS 한번 풀어가 보죠. 입력분의 출력인데 출력은 1이죠. 출력은 1. 그럼 이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요게 입력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요 놈은 SL이고 요 놈은 SC분의 1이에요. 직렬례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 될 거고요. 1 될 거고요. 요거 SC로 통분. 색깔 바꿔서 쓸게요. SC로 통분. 그러면 SC, RSC 플러스 요거 S제곱 LC 플러스 요거는 그대로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은 1분의 1하고 똑같으니까 번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따라서 결론은 요렇게 하면 요거 RSC 플러스 S제곱 LC 플러스 1 요거 분자 SC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 답을 찾으면 지우고 요거의 그림에 대한 요거 답을 찾으면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요거 CS 이렇게 바꿔 놓은 거고 요거 앞으로 왔는데 S제곱은 또 뒤로 간 거죠. 이거 위치만 바꿔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전달함수 총 12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입력분의 출력 나타내주는 요거 방식을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10번, 11번, 12번 연속되는 문제인데 얘네들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력 또는 출력이 하나가 전류가 나왔어요. 전류가. 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식만으로 봤을 때는 라플라스에도 이제 이 결과식이 똑같은 게 있는데 안 되면 물론 하는 게 제일 좋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답이라도 반드시 꼭 외워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